제 영상을 계속 보시던 분들은 영자가 갑자기 왜 영호에게 우회한 건지 아실 거라 봅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순자와 정숙이 영호에게 큰 호감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 정숙은 절대 안 뺏기기 위해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영자가 영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영자가 갑자기 영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남자가 여자에게 끌림을 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와 여유, 그리고 자신감이죠. 그런 남성들이 과거 부족사회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남성의 매력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여자는 끊임없이 상대 남자의 남성적 가치를 테스트해봅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일부러 상대를 당황시키거나 곤란하게 만들어 이 남자가 휘둘리는지 또는 나에게 딸려오는 그런 남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인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관통해버리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여자의 선택인데요. 여기서 다른 여성이 영호를 선택한 것을 넘어 그중 한 명인 정숙은 거의 목숨까지 바칠 기세로 얽혔습니다. 이는 영호의 가치를 훨씬 더 올리게 되죠. 영자가 영호의 날티나는 부분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즉, 날티나는 외모와 분위기가 좋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다른 여자들의 선택으로 인해 기존보다 훨씬 더 증폭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자가 영호를 선택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 영자에게 있어 상철은 안전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만 바라봐주고 있는 상태이며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대상이죠. 즉, 영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다시 상철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상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영자는 불안전한 대상에게 찔러봤다가 안 될 경우 다시 안전한 대상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여기서 상철이 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기다려준다는 스탠스를 취해서는 안 되며 영자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를 불러내서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상철이 다시 불안전한 대상으로 전환되며 우선순위가 올라가게 되겠죠. 안전한 대상과 불안전한 대상은 희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두 명의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쳤을 때 한 명은 항상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원할 때 무조건 만날 수 있는 쉬운 대상입니다. 다른 한 명은 내가 원할 때 만나기 어렵고 항상 다른 여자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저 두 명이 동시에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보자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택하게 될까요? 무조건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택한다는 것은 사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저녁에 만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별로라면 다시 안전한 대상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희소한 대상을 불안전한 대상으로 느끼게 되며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이런 희소성의 심리는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것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숙과 영호가 거의 이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자는 영호를 꼬시지 못하고 상철에게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애 프로그램은 여성 시청자의 비율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연애 예능을 리뷰하는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이지만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연애 프로그램들을 잘 관찰해보시면 집단 내에서 여성들이 선택했던 남자가 인기가 매우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남자가 다른 남자에 비해 외모나 직업이 매우 뛰어난 것도 돈이 매우 많은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리고 해당 남성을 선택한 여성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모나 재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상대 남성의 남성적 가치는 그냥 폭등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연애 프로그램이 아닌 사회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소속되었을 때 그 시절 경험들을 자세히 떠올려보면 주변 남성들 중 여자를 잘 만나는 남성의 특징은 주변에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애 경험이 많거나 누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이성에서 도출된 이상형을 들어보면 항상 주변에 여성이 없는 남자가 좋다고 하죠. 하지만 주변에 여성이 없는 남자는 연애를 잘 못합니다. 단순히 주변에 있는 여성의 숫자가 높아 확률이 올라간 것보다 그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해당 남성의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강력한 효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관계인 누나가 있는 남성조차 아주 조금이지만 그 효과를 받습니다. 여성 모태솔로의 비율보다 남성 모태솔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애 경험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죠. 상위 20%에 속하는 남성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층의 여성을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무의식은 저 상위 20%에 속하는 남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외에 다른 남자들은 어장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그 상위권 남성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때 어장 속에서 조건이 좋고 나에게 헌신만을 해줄 남성을 꺼냅니다. 당연히 저 상위권 남성들도 여자들을 어장에 넣어놓고 용도에 따라 꺼내 쓰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그 중에 외형이 가장 뛰어나고 정서적인 조력을 가장 많이 주는 여성을 선택합니다. 이게 정말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집단무의식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집단무의식이라는 것은 심리학 용어로 과거 인류의 기억이 포함된 유전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남성은 최대한 많은 여성들에게 씨를 뿌리라고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고, 여성은 가장 좋은 한 명의 씨를 받으라고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현대 50년 정도를 제외한 그 길었던 인류 전체의 기간 동안 일부 다처제가 이루어진 이유도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일부 제 영상들에 조금씩 넣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 바람을 피우게 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근본적인 원리도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일반론적으로 생존을 위해 남자가 이성적인 부분이 발달하고 여자가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성은 사회성이 매우 좋으며 남자의 가치를 정말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남자는 성선택을 위해 어떻게든 자신을 포장하며 과장하게 되고, 여자는 이 남자가 정말로 높은 가치를 지녔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자신과 비슷한 혹은 자신보다 가치가 높아 보이는 여자가 선택한 또는 관심을 보이는 남자를 높은 남성성을 지녔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다른 여성들의 선택으로 인해 이 남자가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면 연애 프로그램을 볼 때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고, 사회에서도 성전략의 모순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관계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남자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전 여자친구의 가치 또는 내 주변의 여자들의 숫자와 가치를 전혀 자랑하지 않는 태도로 은근슬쩍 이야기에 녹여서 상대 여성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여성들이 남자의 가치를 올려서 더욱 쉽게 여자를 만나게 되죠. 이번에 카리나와 만났던 이재욱은 매우 높은 가치를 받게 되어 폭발적으로 여자들의 호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여성이 느끼는 남성의 매력은 여유와 자신감,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태도의 매력을 느끼게 되며, 이것들을 한 번에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른 여성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여자들의 선택으로 인해 이미 가치가 검증된 남자라는 무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자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 굉장히 용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주변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쉬워 보이는 것을 거의 죽음처럼 여깁니다. 이건 성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일반론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을 땐 영자는 본인의 본능을 눈치 보지 않고 표출한 것이며, 다른 여성들도 지금 영호에게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고 외부 시선 때문에 알아보기에는 어려운 상태라는 게 됩니다. 20기 초반 리뷰할 때부터 정숙이 영호를 칭찬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했습니다. 정숙을 싫어하는 감정을 빼놓고 객관적으로 정숙의 첫 등장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였으며, 자기소개 이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되는 외모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칭찬을 하게 되니 순자와 영숙 그리고 옥순까지 관심을 보이게 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대중적인 것과 다른 조금 불편한 진실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심리적인 내용들은 대중적이지 않아서 다루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남성분이 여기까지 보신 거라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얻으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전체적인 심리 부분들 중 1% 정도만 담은 것이죠. 더욱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화심리학과 정신분석학 그리고 분석심리학의 접근이 있습니다.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은 그런 것들을 아주 조금씩 녹여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저와 성향이 비슷하신 분이라 생각되는군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